그러니까 뒤쪽에 도착하는 의원들이 담을 넘는 걸 도와주고 발을 붙잡아주고 이 해제를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거든요. 그 방송을 듣지 않고 달려온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라이브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이 방송으로 2차 계엄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이 방송 이후로 군에서 민주당으로 제법 쏟아집니다. 아, 끝났구나. 곰곰이 생각하다가 저는 일단 그날을 최대한 복원하고 기록해야 되겠다. 무엇을 복원하고 기록할까 생각하다가 우선 그날 본회의장에 달려갔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다 잡혀갔겠죠.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그 의원들이 아마도 가지고 있을 사진이나 영상이나 혹은 사진 영상이 없다 하더라도 그때 각자 겪었던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상황에 주고받았던 말들이나 문자나 가족과 했던 이야기나 행동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가족들이 가지고 있던 현금 다 뺏어왔다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겪으셨던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현금을 내가 왕창 들고 오셨던 분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피해 있을 수도 있고, 예, 카드를 쓸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들을 하셨던 것 같고 달려간 시민들도 겪었던 상황이 있고 목격했던 장면이 있고 그분들의 영상 사진들 있는데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요. 안기영 앵커가 그날 찍힌 영상, 예, 안기영 앵커가 찍힌 영상은 전 세계에 알려졌죠. 그게 아니라 본인이 찍힌 거 말고 본인한테 그때 날아왔던 영상들, 누군가 보내줬던 영상들 중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들. 네, 저한테도 뭐 이것저것 제보를 많이 해주셨는데 먼저 이제 계엄 선포 이후에 헬기가 국회에 나 처음 보는 장면인데. 이게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곳에 사시는 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창문으로 영상입니다. 바라본 장면이네. 네. 야.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데 저렇게 소리가 들리고 헬기가 도착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었고. 네. 그런 다음에 뭘 어떻게 했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신 분은 여성분인데 그 남편분이랑 둘이 꼭 끌어안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갑자기 헬기가 네. 계엄령 터지고 헬기가 국회로 날아왔는데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으니까 둘이 꼭 껴안았다. 네,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하고 그리고 한동안 저 창가에는 서 있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포가 생각나서요. 그런 트라우마를 겪는 분들 많아요. 네. 근데 우리 메인 작가 도 작가는 남편이 남편이 나는 아이들과 부산으로 피신할 테니 당신은 빨리 가서 방송을 하라고. 나는 남쪽으로 내려가겠다. 당신은 빨리 가서 방송을 하라. 네. 우리 메인 PD는 그때 방송하러 다시 달려오는데 아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대요. 네, 네, 그래서 다시는, 같이 오셨다고 합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그러니까요. 그런 사연들이 무수히 많이 있죠. 예. 근데 다 개인들이 안고 있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는 개인의 기억과 함께 사라질 수도 있는데 그럼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저희 그 민주당 당직자의 시선에서 본 겁니다. 국회 담장에서 의원들 이제 입장을 지원하다가 본청 가는 길에 계엄이 해제된 이후입니다. 보좌관들 진짜 고생했어요. 네, 이걸 보내주신 분은 당직자분이고요. 보좌관들, 당직자들, 국회 사무처 직원들 그때 굉장히 고생했는데. 네, 군이 철수할 때입니다. 저도 처음 보는 장면이네. 그러니까 뒤쪽에 도착하는 의원들이 담을 넘는 걸 도와주고 발을 붙잡아주고 그런 당직자나 보좌관들 많았거든요. 네. 기자들도 그런 거 도왔어요, 많이. 근데 이제 그쪽 편에 서 있다 보니까 저 장면을 찍을 수 있었구나. 네. 저런 것도. 그래서 저는 계엄 당시 자유를 최대한
각자 가지고 있는 걸 수집하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 심판까지 벌어진 주요한 사건들도 다시 되짚어서 우리가 놓친 영상에 자료는 없나? 그래서 다시 입체적으로 재구성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이거 다시는 이런 일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과거가 현재를 구했다고. 그러면 우리 현재도 나중에 과거가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도 뭘 남기긴 남겨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현재가 먼 미래의 과거가 돼서 또 다른 그 현재를 살릴 수 있잖아요. 이런 결정적 순간들이 없었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구구가 준동하는 분위기였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 통과 안 됐습니다. 네. 그 결정적 순간들도 더 입체적으로 기록해둬야겠다 싶은데 저희 그래서 다 모아서 이명세 감독하고 다큐로 만들어보자고 할 생각이에요. 저희가 비용을 대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결정적 순간들 몇 가지 있고 안기령 앵커도 있을 텐데 저는 우선 이재명 라이브를 꼽고 싶어요. 이 레거시 미디어들은 이 대목을 여전히 조명해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전히. 누가 뭐래도 이 라이브 보고 달려온 시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그리고 그렇게 달려온 시민들이 이 해제를 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거든요. 그 방송을 듣지 않고 달려온 분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라이브를 듣고 달려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외신들은 굉장히 많이 주목했습니다. 저랑 인터뷰했던 CNN 기자도 그렇고 싱가포르 언론도 그렇고 저희 다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사실 뉴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시민들이 이런 상황을 공유할 수 있었고 야당의 대표가 저 방송을 했다는 거. 이재명 대표의 모여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모였다. 저도 외신 기자 인터뷰 몇 번 짚혔다. 했는데 꼭 저거 물어보거든요. 우리 언론만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시잖아요. 네. 어제 민주당 유튜브 채널인 델리민주의 불팍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사실 이 계엄은 정말 완벽하게 준비되고 설계가 됐다. 왜냐하면 과거 쿠데타 같은 경우에는 군이 서로 충돌하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든 군이 일사불란하게 동원이 됐고 하지만 간과했던 건 윤석열 정권이 간과했던 건 시대의 변화, 시민들의 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처음에 했습니다. 워낙 빨리 해제돼서 우리가 준비를 참 엉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준비를 엉성하게 했던 게 아니라 수많은 우연과 행운과 그리고 이런 숨어있는 공로자들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알고 봤더니. 진짜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기록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한 집단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 언론인들 그때 초기에 달려왔던 국회로 달려왔던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 컸어요. 이분들도 지금 따로 찾아서 기록에 남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보니까 회사에서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냥 온 출입 기자들이 많더라고요. 좀 전에 보신 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가 진짜 1등으로 도착했거든요. 기자들 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계엄군 맞닥뜨려서 막 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국회 본관입니다. 저 때 정말 처음으로 도착했어 거의. 자, 기자들도 사실 죽을 줄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기자들 중에 의원들 월담을 도와왔던 사람들도 있고, 사진 영상 남기고 기사를 쓴 기자들, 그 한가운데 주준희 기자도 있는 것이고,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근데 별도로 기록되거나 언급되지 않죠. 예, 하도 우리가 기레기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날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결정적 순간들 많은데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내일 나머지 이어가죠. 저는 12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2월 6일 날 그때까지도 2차 계엄 위험이 있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네. 그래서 아예 국회에서 먹고 자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12월 6일 날 김병주, 박선원 두 의원이 약속도 없이 특전사 수방사를 찾아갑니다. 하려고 합니다. 특전사령부 정문 앞에 왔습니다. 특전사령관 면담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라이브예요. 여기는 정문 앞에 있는 행정 안내실입니다. 지금 국회에 왔던 계엄군 제가 왔기 때문에 아이고 사령관님 을 이끌었던 특전사령관을 저렇게 처음 만나는 겁니다. 네, 지금 저는 더불어민주당 국방위 소속의 김병주 국회의원이고요. 우리 박선원 의원입니다. 약속 없이 만난 거예요. 설사 그런 지시가 있더라도 그리고 저 말을 받아내죠. 그건 제가 거부를 하겠습니다. 2차 계엄 더 이상 안 한다. 수방사도 찾아가죠. 곧이어서. 역시 약속 없이 찾아갑니다. 수도방위사령부 항의 방문 및 사령관 면담차 왔습니다. 약속 없이 간 거예요. 박선원 의원님 일이 안 왔나요? 아, 사령관님. 네. 네. 다시 이런 비상계엄의 임무로 비슷한 걸 준다면 사령관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절대 그럴 일 없다는 것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합리적인 이 명령을 방송으로 하겠다. 2차 계엄이 사실상 차단된 겁니다. 이 방송 이후로 군에서 민주당으로 제복 쏟아집니다. 아, 끝났구나. 그리고 이틀 후에 김용현이 스스로 검찰로 걸어 들어가는데 네. 12월 6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굉장히 결정적 순간이죠. 이외에도 결정적 순간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저희가 결정적 순간들을 재구성하고 기록을 찾고 그때 공로자들을 찾고 영상을 찾고 모아서 다큐도 만들고 우리 현재가 과거가 될 때 그때 참고하라고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런데도 국민의힘은 12월 7일 그 윤석열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지금도 극우로 변질이 돼서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복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박수쳐 맞지 않는 극우 세력들이 3월 1일 날 큰 집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헌재가 만약 탄핵 인용하면 없애버린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3.1절 집회를 앞두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 안에는 많은 종북 세력 또는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민노총 그리고 또 중국이 대한민국 안에 정치나 경제, 사회 많은 면에서 지나친 깊이 개입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살고 헌법재판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탄핵 각하가 최선의 방법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윤석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국민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국회에서 저런 연설을 했다는 건 국민의힘에서 주선해 준 거거든요. 예, 기자회견을 했다는 것은. 3월 1일에 예. 그 5개 야당이 저희도 집회합니다. 자.